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7월 24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발열 잡고 30% 전력 절감, 삼성전자, 구글 AI 생태계 최대 수혜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차세대 AI 팩토리 800VDC 구조에 맞춰 LG엔솔이 고출력 ESS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는 415V 교류를 공급해 서버 내부에서 직류로 변환하는 구조로 이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엔비디아는 기존 설비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800VDC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망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부하가 수백 마이크로 초 단위로 급격하게 변하며 서버렉당 전력 소비가 메가와트급에 달해 전력망을 흔들 수 있어 고출력 ESS가 필요합니다. 오 담당은 ESS 시스템이 개통 연결 상태뿐 아니라 정전 시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며 제어 기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G엔솔은 AI 데이터 센터용 고출력 ESS 셀 개발을 추진하며 현재 양산 중인 NCM 기반 JP5를 시작으로 2028년 JP6, 2029년 JP7을 순차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JP6는 LFP 기반으로 고출력과 장수명을 강화하고 JP7은 소듐이온 계열 양극재 기반의 타세대 고출력 셀로 개발을 추진합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용 대용량 ESS 확산에 따라 안전성 검증이 강화되었으며 화재 확산 방지 등 시험 조건이 가혹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미국 주요 IT 기업 대표들이 이끄는 글로벌 AI 포럼 자문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이재용과 정의선은 글로벌 AI 혁신과 산업 적용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과 함께 포럼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기술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확대의 일환으로 주요 기업 간의 정책적, 기술적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LG전자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관리 솔루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 액체 냉각 기술은 아직 초기 도입 단계이며 대부분 공냉식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엔비디아의 인증을 받은 액체 냉각 방식은 서버렉 직접 냉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듈형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구글 AI 생태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입니다. KB정은 구글의 AI 투자 확대에 따라 삼성전자의 하드웨어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미나이 모델과 호환되는 프로즌 V2 서버 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TPU와 함께 자체 칩 조달 비중 확대가 예상됩니다. 2026년 구글 AI 투자 규모가 미국에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Z AP 공개되어 애플의 출시 전 AI 생태계 경쟁에서 선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3 비율의 화면으로 몰입감을 극대화하고 화면 주름을 최소화한 폴드 8 울트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폴더블 라인업을 세분화해 차별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반기 애플이 첫 폴더블폰을 공개하면서 중국에서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 비서형 AI 제미나이가 연내 8억대 이상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폴더블폰 시장 성장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 간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LS 일렉트릭이 LGU 플러스 AI 데이터 센터에 800V 직류망 적용을 추진합니다. LS 일렉트릭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에 맞춘 800V 직류 전원 인프라를 개발하고 LGU 플러스와 공동 실증을 통해 실제 데이터 센터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교류 배전 환경에 반도체 변압기와 차단기, 전력 변환 장치를 추가한 것으로 엔비디아의 전력 아키텍처를 반영한 전력 인프라로 개발됩니다. 양사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LS 용산타워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LGU 플러스가 데이터 센터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전력 데이터와 기술 검증 환경을 제공하며 LS 일렉트릭은 이를 바탕으로 직류 전력 솔루션과 전력 데이터 분석 진단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실증을 통해 데이터 센터에 800V 직류 전원 인프라를 실제 적용할 방침입니다. LS 일렉트릭은 베라루빈 기반 데이터 센터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구성과 전력 계통을 설계할 예정이며 실제 적용 일정은 베라루빈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 시기와 맞물릴 전망입니다. 이는 북미 빅테크 데이터 센터 수주 규모가 2025년 약 8천억 원에서 2026년 상반기 약 1조 2천억 원으로 증가한 배경입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이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위한 전문법인인 SK하이퍼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7,500억 원을 출자해 15GW 규모의 AI-DC 구축을 추진합니다. 이는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달성과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SK하이퍼는 부지 확보, 변전소 구축, 고객 유치 등 AI-DC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며 2029년 5GW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단계적으로 오픈하고 2035년까지 총 15GW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울산을 중심으로 충청권과 서남권에도 GW급 AI-DC를 구축해 번역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SK하이퍼 초대 대표이사는 정석근 SK텔레콤 AI-CI 시장이 맡았으며 AI-DC 통합추진단장을 겸임해 그룹 내 AI 인프라 실행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사업 가속화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체계적이고 빠른 실행을 통해 핵심 인프라와 고객을 확보해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통신 3사의 AI 인프라 강화와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요구를 전한 가운데 통신사들이 각각 다른 AI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2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곽희정 통부장관은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대표들과 AI 기반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신 3사는 AI 데이터 센터와 기지국, 엣지 인프라 등을 통합해 산업 현장에서 AI 서비스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AI란과 6G를 중심으로 통신망 자체를 AI 인프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KT는 전국 통신국사를 활용한 AI 엣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LGU+는 5G 단독 모드와 AI 기반 자율운영망 구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각 통신사는 AI 인프라 확대를 통해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계획입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이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 발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말 바이두의 자율주행 택시 아폴로 고가 후베이성 우한에서 대규모 시스템 장애를 일으켜 교통 혼란이 발생한 뒤 중단했던 허가 절차를 석 달 만에 재개했습니다. 당국은 업계 전체에 대한 안전 점검에 들어가 6월 말 마무리했으며 일부 도시에서 자율주행 영업허가를 단계적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허가 재개와 함께 바이두의 우한 자율주행 택시 사업도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안전 점검 기간 철수했던 수백 대의 자율주행 택시 가운데 일부가 7월 초부터 재운행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일부 차량에는 아직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입니다. 모멘타가 광동성 선전에 있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할 수 있는 도로시험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선전시는 이에 맞춰 스마트 커넥티드 자동차 관리 조례를 개정해 도로시험 확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허가 재개 소식이 전해진 뒤 관련 종목 주가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바이두는 장중 한때 4% 넘게 올랐고 중가는 2.3% 상승한 106.80달러를 기록했으며 포니AI는 5.38% 급등한 56.80달러, 원이안지싱은 1.58% 상승한 15.40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모멘타는 3.51% 떨어진 275.2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10번째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AI 서밋에 참석하여 투자와 기술 협력을 논의합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이 행사를 참석해 글로벌 AI 전략과 국제 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AI 및 첨단 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 계획을 글로벌 기술 기업과 자본시장과 연결하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인사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오픈AI의 세물트먼 CEO,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 등 글로벌 AI 반도체 업계 주요 인사들과 한국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위장도 포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행사를 마치고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남미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은 대통령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AI 투자 의지를 강조하고 투자 협력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AI 기술이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얼굴이 무단으로 생성되거나 활용되는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AI가 사람의 얼굴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때로는 실제 인물과 유사한 모습을 띠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얼굴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AI 생성물이 실제 인물과 매우 유사하게 보일 경우 이는 단순한 유사성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허락 없이 사용된 결과일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여러 사람의 특징을 조합하거나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도 가능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내외에서는 AI로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 합성한 사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플랫폼의 책임과 삭제 절차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나 딥페이크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법제도 개선보다 더 빠르다는 점에서 사후 처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 수집과 활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만 사람의 얼굴 역시 기술보다 먼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이를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AI 산업과 투자 생태계를 연결하는 협력 모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3일 코사와 한국페미스 산업협회, AI 플러스 X 투자사협의회는 1,000억원 규모 AX 전용 펀드를 공동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AI SW 기업과 페피스 딥테크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유망 기업 발굴부터 연구개발, 투자, 기술 사업화,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기관은 AX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투자부터 엑시트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투자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코사는 AI SW 기업 간 협력과 시장 연계를, 한국페미스 산업협회는 페피스 기술과 산업 수요 연결을, AI 플러스 X 투자사협의회는 투자 연계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조준희 코사 회장은 AI 산업 경쟁력이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반도체와 딥테크 역량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기관은 향후 공동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펀드 조성과 유망 기업 발굴, 투자 연계 등 후속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민선국이 첫 지방정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충청도청은 AI 기반의 수도 위상 강화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충유의 실천을 양대축으로 삼아 발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지사로서는 201개 도정 과제를 공유하며 향후 정책 실행 방향을 다졌습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인천시장이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AI 허브로 도시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인턴 시장은 정부의 국제 AI 플랫폼 추진에 맞춰 AI 기술을 활용해 식량, 기후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AI 허브는 국제적인 협업과 연구 혁신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인천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해외에서 나보타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사와 규제기관과 협력해 비공식 판매 경로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대웅제약은 AI 기반 모니터링과 유통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관계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유통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향해 악의적인 비방을 쏟아내는 영상들의 배우가 베트남 등지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지는 공장형 유튜브 채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들 채널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237억 적자, 신뢰의 경제학, 몰락 등 특정 키워드를 공유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영상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대량으로 양산하며 부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작된 영상은 100여 개를 훌쩍 넘고 이들 채널은 한국 시청자가 조회할 경우 조회수당 광고 단가가 베트남 시청자보다 최소 5배에서 8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식을 택했습니다. 백 대표 관련 영상이 집중적으로 생성되는 경제 카테고리는 일반 엔터테인먼트 분야보다 광고비가 더욱 높은 알짜 영역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해외발 허위 콘텐츠를 규제하고 기업과 대중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백종원 대표는 최근 1년여 만에 개인 채널을 통해 요리 콘텐츠를 선보이며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AI로 그렸지? 의혹 한 줄에 31시간 증명한 작가입니다. 일러스트 작가 은한씨는 AI 모작으로 의심받아 31시간에 걸쳐 작업 영상을 캡처해 별백을 증명했습니다. 일러스트 행사 사무국에서 제보한 의심 내용에 따라 그녀는 유튜브에 올린 작업 과정 영상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은한씨는 나는 AI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소명을 마친 후에도 온라인상에서의 마녀 사냥은 계속됐고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억지스러운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개인 창작자들이 AI 사용 여부를 표기할 의무가 없어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창작자의 경우 표기 의무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창작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기업 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내 AI 기업과 연구소 간 협업을 촉진하고 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에 참여한 15개 기업과 연구기관 대표가 참석했으며 각 기관의 기술 개발 동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는 AI 분야의 성장에 따라 지역 기업의 역량 강화와 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날 교류회는 경기도가 AI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SKT가 7,500억 원을 출자해 SK하이퍼라는 신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AI 인프라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SK하이퍼는 아시아 지역의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존 SK AI 파운데이션과 병행해 운영됩니다. 이는 SK그룹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SKT는 지난해 말 AI 분야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한 바 있으며 이번 신설은 그 연장선상의 결정입니다. SK하이퍼는 AI 서버,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기업 고객 및 정부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의 설립은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SK그룹은 AI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영국 런던에서 신제품을 발표하고 연내 전 세계 8억 명에게 갤럭시 AI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울트라 카메라와 멀티태스킹 성능을 강화했으며 플립하른 휴대성과 개성 표현, AI 경험을 중점으로 개발했습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해진공이 중소선사 AI 진단 및 실증을 시작하며 LLM 개발을 추진합니다. 해진공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선사 대상 AI 진단 및 실증 프로젝트를 탁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LG AI 연구원과 협력해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 기반 해양산업특화 LLM 실증도 진행합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리벨리온이 리벨백 NPU가 탑재된 리벨 서버를 통해 SK텔레콤의 AI 모델 A, XK1을 구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벨백은 HBM을 활용한 차세대 NPU로 FP16 연산에서 1페타플로스의 성능을 기록하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나노 공정에서 제작됩니다. 구동된 K1은 5,000억 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갖는 대규모 AI 모델로 리벨리온은 단일 서버 구성만으로 고성능 CPU 서버에 준하는 서빙 효율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체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모의 방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분산 기술을 통해 한 대의 서버에서도 병목 없이 사용자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이에 대해 국산 AI 모델과 NPU의 결합으로 대규모 AI 서비스 운영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AI가 백화점 업계의 입점 상담과 판매 전략까지 점령하며 경쟁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서울대와 공동으로 쇼핑 데이터 2억 건을 분석해 개발한 AI 기술을 도입해 협력사와 직원의 반복 업무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달 국제 머신러닝 학회 논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얻어갑시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올게요.